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13일 목요일 시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새 며칠째 정말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시장의 속사정, 이걸 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할까 그래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갈 건지 이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제 한국이나 대만, 특히 대만, 이 아시아권 증시가 좀 빠진 것도 또 있고, 또 예상대로, 우리가 이건 예상했던 거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대비해서 4.2%가 상승 동기 대비하는 그런 모습, 이게 2008년 이후 최대 폭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이 망령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포를 다시 소환해서 이게 3대 지수가 전부 그 2% 이상, 거의 다우도 1.99니까 2%죠. 다우, S&P 500, 나스닥 이런 순서대로 나스닥은 2.67%나 하락하는,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폭락이란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당연히 하락 출발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코스피는 장중에서 보합 수준까지 좀 갔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가들 소위 얘기하는 동학개미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거의 지금 코스피에서 3일 동안 코스피에서 개인이 한 8조 산 거고 코스닥이 1조 샀으니까 거의 9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3일 동안 계속해서 3조 이상 이게 샀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도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팔 때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이상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298억 팔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개인이 오늘 1조 4천억 이상 샀어요. 코스닥에서. 그리고 코스피에서 1조 4천억 이상 사고, 코스닥에서는 1,300억 좀 넘게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한때 이렇게 장 중간에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게 다시 파생 연계된 것들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후로 가면서.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다시 이제 좀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종가에서는 어제보다 39.5포인트가 빠진 3,122.11로 마감을 했고, 또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951.77, 어제보다 1.59%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물에서는 오늘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랑 이게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오늘 외국인들이 5,869억을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기관은 3,300억 이상 팔았습니다. 선물을. 오늘 이제 그렇게 끝을 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 물량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시장 얘기할 때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 특징은 이제 모더나 백신, 이제 그거 이외에도 어떤 백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조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와, 또 이제 콜드체인 관련, 운송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업체들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대형 CMO 업체에도 오늘 좀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다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오늘 밤에 이제 제조업 물가 지수가 또 나오는데, PPI가 이것도 우리가 지금 예상컨대 상당히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예상은 안 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루 사이에
4.37%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뭐 금융, 보험 이런 것들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이제 전혀 또 신경 안 쓰고 있던 그 코웨이 등 그 렌탈 업체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렌탈이 되게 아시아권에서도 잘한대요. 베트남도 그렇고, 그런데 진출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좀 상승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시장 얘기는, 이거는 제 이제 내피셜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항들은 자꾸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 번 망설였어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책 있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이제 저자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815 머니톡 TV라고 있습니다. 815 머니톡. 그게 아마 몇십만, 60만 명? 이렇게 구독자가 엄청나게, 그죠?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낮에 잠깐 가서 아마 내일부터 아마 이렇게 몇 회에 나눠서 방송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시장 얘기하죠. 그럼 자, 도대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가?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질 정도로 왜 이렇게 됐는가? 그동안 걱정을 했지만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왜 연준이 만지작거리냐면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 브런치 카페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실질금리, 명목금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야 실질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등식은 항상 이제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금리 조정, 이제 테이퍼링, 유동성 긴축,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상상한다. 근데 그런 걸 암만 상상했다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재료도 아닌데 왜 시장이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난리가 났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이 트리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트리거, 방아쇠. 이거를 터뜨렸던 뭐가.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는 책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이렇게 시장의 겉만 보면 안 된다. 시장이 진짜 안에 감추고 있는 그 시장의 호흡법, 숨소리를 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청진기로 이렇게 호흡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시장의 호흡법을 들어야 돼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는 모른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테이퍼링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일 가까운 걱정이 뭐냐면 혹시라도 6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관계되는 뭐를 결정할까봐 그게 이제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도 있고 또 그게 갑자기 생긴 재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 특히 이제 어제 대만 같은 경우. 그래서 어제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우리 시장도 그랬고 여태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에서 올라가는 쪽 플러스 쪽의 포지션을 체결 약정으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슨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리 퍼붓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이게 파악해 본 결과 그 배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 얘기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인할 수 없는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어제가 여러분 대만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우리는 오늘이지만
대만은 두 번째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만에는 우리 삼성전자처럼 제일 큰 시가총액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TSMC. 그리고 TSMC는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를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대만 시장도 우리랑 비슷하지만 기술 성장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이렇게 랭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금리가 만약에 오르면 그런 이제 기술 성장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단순 논리로 접근했을 때 그런 대상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TSMC는 세계 이제 1위 기업이지만 약간 스타일이 우리 삼성전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삼성전자는 IR을 하거나 뭐 컨퍼런스 콜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점잖죠. 이렇게 좀 많이 정제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TSMC는 막 질러요. 막 그래서 뭐 미국에 뭐 몇십 조, 뭐 어디에 뭐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적극적 표현을 했는데 마침 TSMC의 1분기 실적이 뒷걸음질을 쳤어요. 이거는 이제 계절적 요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공포 심리가 불안함이 쫙 깔려 있는데 마침 대만을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용같이 이 레버리지가 최고 수준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최고 수준까지 걸려 있고 제일 큰 회사의 TSMC가 실적도 뒷걸음질 쳤고 그 다음에 어제가 옵션 만기이고 시장이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쉽게 얘기하면 국제적인 그 숏쟁이라고 그러죠. 우리 말로 숏 매도 세력이 이 기회를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하여튼 잠도 좀 들자고 추적해 보니까 이게 싱가포르에 이제 근거를 둔 이게 헤지 펀드들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대만 시장을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건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난 숏을 친 거죠. 근데 이제 이 숏을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시장이 강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공매도도 숏이지만 이게 숏을 칠 때의 그 상황이 좋거나 체력이 좋으면 이 숏 친 사람이 되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약하다. 이렇게 되면 숏을 치면 시장이 점점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막 신용 걸려 있고 막 개인들도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확 물량이 나오니까 아이고 무서라 이거 거기다 자기 물량도 퍼붓고 막 이러니까 어제 이제 대만이 가건 지수가 11%까지 8%? 예. 뭐 종목에 따라서는 10% 이상 내려갔던 것도 있고요. 뭐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제 종가에서는 4.11 마이너스인가 뭐 이렇게 끝났지만 어쨌든 아주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제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그 숏을 치는 헤지펀드 입장에서 보면 어저께 되게 행복한 날이죠. 어제 많이 벌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매도를 막 불렀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럼 왜 빠졌냐? 이게 이 글로벌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할 때 대만하고 우리하고 같은 포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극동권에서도 또 이머징 마켓이면서 뭐 그 시장 구조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네의 직접적 목표물은 아니었지만 어제 이제 덩달아서 당한 거예요. 덩달아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외국 투자가들이 야 저거 숏 나오니까 그냥 자기네들도 빨리빨리 털어내는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빨리 털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제 이제 그런 거를 겪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일 동안 지금 거의 구조를 샀단 말이에요. 개인이. 또 그런 건 우리나라가 또 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까지 방어될지 이제 이건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렇다는 사실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얘네들은 이거는 절대로 길게 안 쳐요. 바로 이익을 챙기고 청산합니다. 이런 헤지펀드들의 숏 커버링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상황으로 봐서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틀 만에 엄청나게 먹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만이 아니라 우리도 타겟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타겟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걔네가 맘만 먹으면 타겟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IMF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환율 갖고 할 때 우리가 공격 대상이었잖아요. 원화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태국 바트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어제 이게 대만 오늘까지 이제 해서 이렇게 당했지만 우리도 옆에서 이제 곁다리로 그냥 유탄을 맞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최대의 목표는 아니었다. 근데 목표가 우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6월 FOMC 결과가 정해질 때까지 그 누구의 말도 우리는 100%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돼서 뭐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거를 뭐 누구 의견은 어떻고 누구 의견은 어떻고 얘기하지만 그거 다 쓸데없어요. 다음 달 6월 달 가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와야 이게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그때까지는 시장이 불안하다. 그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거의 주머니 옆에 있는 걱정거리예요. 아무 때나 꺼내놓으면 시장에 먹히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이런 숏쟁이들이 난리를 한번 쳐놓고 나니까 더 이제 그 무서움이 시장에 잘 먹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우리 이제 시장은 드디어 이 시소 위에 올라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렇게 푹푹 빠져서 내려갔다고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올라갔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흔들릴 거다. 언제까지? 6월에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될 거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옵션 만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목적물 타겟이 됐으면 오늘 이제 우리 이렇게 못 끝났어요. 근데 오늘 그래도 잘 마무리했는데, 그 전까지 어제까지 그 3월 선물 청산된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누적으로 보면 선물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투자 선물이 한 3천 몇백억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오늘 옵션이랑 연계된 게 한 2천억? 뭐 그 정도 해서 그 정도 팔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다 팔았네요. 다 팔고 더 때렸네요. 그러니까 기관이 4,800억을 팔았어요. 선물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청산을 하고 기관은 이제 누적으로는 한 30억 정도 플러스가 됐고, 외국인들은 아직도 한 1,500억이 플러스된 쪽으로 선물이 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뒤따 때려놨으니까 오늘 6천억을 선물을 샀죠. 예. 사서 청산한 거예요. 6천억 중에서 1,590억은 남아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청산 물량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얘네 또 여기서 돈 먹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뭐, 인플레이션 걱정인데 이렇게 해서 뭐 시장이 빠집니다. 이게 아니라 시장에 숨어있는 이 속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안다고 우리가 뭘 할 건 없지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겁이 안 나요. 겁이. 얘네가 이렇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이거를 상환을 하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큰 해프닝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목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금을 갖고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 언제까지? 6월에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생각보다 갑자기 오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숏커버링을 세게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숏이 아니라 롱을 걸면서 또 그쪽에서 먹으면서 이걸 잡아 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부분 익절을 해서
현금을 모아가고 또 빠지는 게 아주 깊다. 야, 진짜 이건 너무 빠지네 하는 게 아니면 함부로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거에 대한 확인증은 누가 주냐? 6월에 FOMC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6월에 FOMC로부터 확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부터는 뭐가 시작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2분기에 예상 실적이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6월이 되면. 그렇죠? 6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이제 2분기 실적. 그런 시장으로 이제 우리가 또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렇게 고꾸라졌다가 또 살아났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이 속사정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 문제가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그렇게 FOMC가 확인증을 주고 걱정 마. 그래서 확인증을 주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쁜 놈은 전혀 해당 사항 없다. 그러니까 그거 꼭 지키시라. 좋은 주식 갖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야 이건 무슨 주식시장이 뭐 이런 날강도 같은 새끼들 이렇게 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은 조그만 배예요. 한 5인승 조그만 이렇게 낚시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근데 외국인들은 엄청 몇만 톤급 대형 선박이에요. 막 유조선 이런 거란 말인데 옆으로 지나가면 막 빨려 들어갈 정도의 그런 엄청난 배고 우리나라 기관들은 한 중형 선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이런 거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낚싯배는 어떻게 다녀야 된다라는 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외국인 기관 욕하지 마시라. 그게 아니라 그럴 시간에 내 종목이 어떤가 그걸 잘 챙겨보셔라. 왜냐? 좋은 종목은 반드시 기다리면 온다. 왜? 걔네들도 좋은 거 사야죠. 그러니까 그게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살아남아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살아남아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만개미 여러분들은 꼭 살아나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간 과정은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충격적으로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뭔지 알겠죠?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벌어질 수도 있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뭐 외국인이 미쳤나 봐요. 외국인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팔고 한국을 떠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얘네는 때려 먹고 사서 먹고 다 하는 애들입니다. 우리는 한쪽밖에 못하지만 원래 시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 다치신 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슬콘생 가서서 제가 못 부는 거지만 연주 영상 그러신 분 많으신 것 같아요. 좀 마음 추스리시고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장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런 거라는 거를 내가 배워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브런치 카페는 금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금리, 이렇게 우리한테 공포감을 주는 이 금리가 뭐고, 왜 움직이고, 그래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놀래고 어제에 의해서 고생도 많은 날이지만 좀 이렇게 생각하면 또 편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